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하우투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한국예슬이 엔지니어 박예리입니다. 이전 데모에서는 대시민용 웹앱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지도 기반 인터랙티브 상황판을 직접 제작해 볼 것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인 만큼 코로나19 대응 기간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데모에서 보여드릴 제작 진행 과정은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후에 전달되는 서베이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황판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코로나19의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주요 지표나 현재 지역 상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여서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텍스트나 표 기반의 상황판 형식과 인터랙티브 지도 상황판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국내 기관과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판 형태가 바로 왼쪽에 있는 형태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고 데이터와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여러 명이 투입되거나 데이터 별도, 콘텐츠 제작 별도로 업데이트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른쪽은 텍스트 정보와 지도가 상호 연결되어서 인터랙티브하게 작용되는 예시입니다. 데이터 레이어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서 웹 기반 대시보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별도, 콘텐츠 제작 별도로 공수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최소 한두 명의 리소스와 시간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상황에 필요한 대시보드를 제작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대시보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로나가 발병함에 따라서 존스홉킨스에서 제작한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현황 대시보드인데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정보와 에스리의 대시보드 템플릿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듯이 지도에서 특정 항목을 누르면 관련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억 뷰 이상을 기록한 이 대시보드는 전 세계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에스리의 대시보드 앱을 활용해서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고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제작한 이 대시보드는 전 세계 코로나 확산 추이를 시계열로 표현한 대시보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 세계 코로나 발생 확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지요. 앞서 여러 종류의 대시보드를 보셨는데요. 이처럼 대시보드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도 형식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코로나 대시보드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대응과 예방을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그룹의 전수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진행 현황 모니터링, 취약계층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현황 모니터링 등 코로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및 지자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취약 인구, 인구 밀집 지역, 독거노인 거주 지역 정보를 같이 매핑하여서 고위험 지역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시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상업화 앱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확보,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업로드, 업로드한 데이터로 웹맵 생성, 그다음에 상업화 웹 앱을 제작하는 순서인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 및 확보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나 엑셀, CSV 파일 형식의 오픈 데이터,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자료와 같은 텍스트 정보, 위치 데이터 정보로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번 데모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되는 텍스트 데이터로 생성한 확진자 방문지 위치 데이터,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인구 통계 데이터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웹 형태의 지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아크지아이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웹 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웹 지도, 웹맵은 위치 기반 데이터의 시각화 혹은 공간 분석과 같은 지도 기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웹앱은 앞서 제작한 웹맵과 설명 텍스트, 사진, 그래프와 같은 부가 자료를 첨가해서 시민들이나 내부기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확진자 방문 위치, 이동 경로, 인구 통계 데이터로 구성된 웹맵을 제작하고요. 이렇게 제작한 웹맵을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상황판 웹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상황판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확진자 수 이런 요소들을 추가해 볼 거고, 그다음에 이동 경로, 방역 현황, 65세 이상 인구 밀집 지역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과정은 아크제이스 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 대보에서는 아크제이스를 사용해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황판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코로나 상황판 제작을 위해 미리 생성해둔 웹 기반의 지도입니다. 해당 웹맵에는 서울시 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확진자별 이동 경로, 그다음에 발생 건물, 자가격리 중인 의심 환자, 서울시 동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방문 위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된 확진자 정보를 사용해서 직접 생성한 것이고요. 나머지의 데이터는 데모를 위해서 임의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확진자 방문 위치 데이터를 먼저 살펴볼까요? 보시면 확진자 발생 지역, 위치, 나이, 성별, 방문 시간, 해당 위치 방문 시간, 그리고 확진자 순서, 확진 순서, 그다음에 확진일 이런 속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속성 정보는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데모에서는 이 확진자 특성을 담은 유니크 NO, 퇴원 정보, 사망 정보 담은 유니크 NO라는 정보와 확진자 순서 정보를 담은 넘버, 그리고 확진자의 나이, 성별 이런 필드를 사용해서 주의 상황판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확진자 이동 경로 라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확진자 이동 경로 라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방문 위치를 이렇게 확진자별로 연결해서 선으로 제작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번호랑 나이, 성별, 확진자의 특성, 유니크 NO 이 필드를 사용해서 상황판을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만일 여기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더 발생해서 확진자의 방문 위치를 추가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추가해야겠죠. 이때 새로운 확진자 발생 시에 아크젤스 온라인에서 새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맵에서 이 편집 도구를 사용해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확진자가 방문한 위치 정보를 추가하고자 하면 확진자 방문 위치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고 확진자가 방문한 위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임의의 건물 하나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방문 위치 포인트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해당 포인트에 대한 속성 정보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추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확진자 이동 경로 라인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이어준 다음에 이 확진자 이동 경로의 속성을 하나하나 업데이트 시켜주면
데이터를 새롭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방법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경로 추가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크제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 있지만 빠르고 쉽고 정교하게 경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아크제스 프로라고 하는 제품 내에서 지오 프로세싱 도구를 사용해서요. 자동화해서 선을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가된 데이터는 위치 데이터 포맷이나 테이블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 범례를 통해서 현재 맵에 있는 데이터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 데이터의 임의로 제가 방역 완료, 방역 중, 방역 예정이라는 정보를 추가를 했습니다. 임의로 생성한 거고요. 이렇게 건물의 색상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지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을 띨수록 노인 연령 비중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추후 상황판에서 방역 또는 예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보조 자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임산부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면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코로나19 의심 환자 관련된 마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포인트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의심 환자, 자가격리 중인 의심 환자도 상황판에 추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임의로 제작한 데이터입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들 총 5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황판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5개 데이터들 뒤로 보이는 요 배경 지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맵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스맵 같은 경우에는 아크제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베이스맵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V월드 혹은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지도로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웹맵 내에 데이터를 확인을 했다면 저장을 클릭을 하고요. 상황판 제작을 위해 공유를 클릭을 할게요. 웹앱 생성을 눌러주고 우리가 만들 상황판 오퍼레이션스 대시보드 탭을 클릭을 합니다. 제목, 태그, 요약 정보를 확인을 했다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요 오퍼레이션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숫자, 그래프, 속성, 그리고 지도를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에서는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상황판 제작에 있어서는 저희 앞서 살펴본 웹맵의 데이터 5가지의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 안에 있었던 속성 필드, 그다음에 데이터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표를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파악을 위한 지표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확진자 수, 퇴원, 사망, 자가격리 이렇게 지표를 추가를 해볼 텐데 대시보드 요소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지표를 선택하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지도의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확진자별 이동 경로 개수를 세어서 확진자 인원수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지표 설정 창에서 보시면 통계 개수가 선택되어 있고요. 오른쪽 예시 화면에 14,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14개니까 14명의 확진자가 지금 현재 데이터로서는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일반 탭을 클릭해서 이 요소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목을 입력을 해줄게요. 여기에서는 확진자라고 입력을 하고 지금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 요소를 변경하고 아래 텍스트 색상에서 텍스트 색상을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지표 탭에서는 해당 요소의 아이콘과 같은 부가 요소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아이콘 왼쪽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ArcG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혹은 상황판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용자 정의의 이미지를 파일로서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 텍스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value라고 하는 감 옆에 이렇게 단위를 작성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들을 추가를 했다면 완료를 클릭해서 지표를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판 대시보드에 새 요소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태원, 사망, 자가격리자 수를 차례로 생성을 해볼게요. 추가, 또 마찬가지로 지표를 선택할게요. 코로나 이동 경로 라인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퇴원한 확진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필터링을 걸어볼게요. 확진자의 퇴원이나 사망 정보가 들어있는 아까 우리 확인했던 유니크 NO 필드를 퇴원 확진자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퇴원한 확진자를 집계하고 싶으니까 퇴원과 같음으로 해줍니다. 옆에 미리 보기가 한 명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는 퇴원한 확진자가 1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탭에서요. 요 1이라는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목을 넣어서 요소의 이름을 추가할게요. 퇴원이라고 쓰고 글씨 크기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요 요소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마지막 업데이트 몇 초 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각 요소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확진자 수 지표에 표기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퇴원 지표에서는 비활성화 해줄게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럼 확진자 정보, 퇴원자 정보가 이렇게 각각 들어갔네요. 요 새로 추가한 지표를 확진자 지표 아래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하고자 하는 지표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이렇게 파란 색깔, 왼쪽 위에 파란 색깔 도구 모음이 생성이 되고 여기서 항목 드래그를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 블럭의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망자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지표를 선택해 주고요. 코로나 이동 경로 라인 그리고 퇴원이랑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걸어서 이 확진자의 특성이 담은 유니크 NO 필드가 뭐랑 같음, 이번에는 사망과 같음으로 넣어줄게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서는 사망한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0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탭에서 요소의 이름을 추가해 줄게요. 제목 편집, 여기서는 사망 넣어주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좀 키우고 네. 제목을 넣었다면 완료. 마지막 업데이트 정보도 지울게요. 그리고 완료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요 사망자 지표를 퇴원자 옆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자, 이제 자가격리자 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표,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환자 자가격리 중에 의심 환자 데이터를 클릭을 해줄게요. 즉 의심 환자의 포인트들 있으니까 이 의심 환자 데이터의 개수가 즉 의심 환자 명수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제가 임의로 생성한 데이터가 66개여서요. 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일반 탭에서 제목 자가격리라고 넣어줄게요. 요거는 색상을 조금 변경해 줄까요? 보라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마지막 업데이트 텍스트 해제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눌러서 지표를 자가격리 지표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새로 추가한 자가격리 지표는 사망자 지표 옆으로 배치할게요. 다음으로는 확진자의 성별과
연령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연령대별 그래프를 추가할 것인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버튼에서 연속 차트 혹은 파이 차트로 그려낼 수 있는데 저희는 각각 20, 10, 20, 30, 40 연령대별, 성별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것이니까 연속 차트로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 경로 라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작성해 볼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범주 필드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여기에서는 연령대를 나타내는 age, ran이라고 하는 필드를 범주로 넣어줄게요. 여기에서는 10대, 20대, 30대와 같은 연령대 정보가 들어있는 속성 필드인데 이 속성 필드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각 데이터의 연령대가 몇 명 있는지 오른쪽에처럼 그래프가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성연령대별 그래프이니까 여기서 필드별 분할을 눌러서요. 성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성별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 화면에 연령 및 성별 확진자 수가 표시가 되었네요. 그래서 20대에 남성 2명, 50대에 남성 3명에 여성 2명 이런 식으로 성연령대별 그래프가 표시가 되었는데 그래프를 조금 더 읽기 쉽도록 설정 사항을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차트 탭 먼저 봐볼까요? 차트 탭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20대부터 60대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 노란색, 주황색이 남성, 여성 어떤 것이 남성, 여성인지 파악하기 위해 범례도 아래쪽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주축 탭에서는요. 현재 그래프인 연령대 범주에 관련된 속성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Y축을 의미하는데 이 Y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제목에 연령대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 갑축 탭에서는 현재 그래프에서는 요 X축 확진자 수를 의미하니까 제목에서는 확진자 수 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단위가 명이니까 지금 그래프에서는 소수점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 소수점 필요 없으니까요. 정수만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해서 정수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시리즈 탭에서는요. 저희 연령대별 전체 확진자 수랑 그 연령대별 전체 확진자 수 안에서 성별 확진자 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성별에 따라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누적으로 변경할게요. 그래서 전체랑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 요소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레이블을 활성화해 줄게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각각 남성과 여성 그래프의 색상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작이라는 탭으로 대시보드에 동작을 추가해 볼 텐데요. 이 대시보드에서 동작 기능은 그래프의 특정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대시보드의 다른 요소도 특정 데이터로 필터링 되어서 보여주어서 상황판을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시보드의 요소들을 필터 동작에 추가하면 해당 성연령대에 따른 확진자, 퇴원, 사망자 수가 변경되고 또 이 50대 만약에 50대 남성 요소를 눌렀을 때 그 50대 남성 3명과 관련된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요소를 동작에 추가해서 대화형 상황판을 만들어 볼게요. 지표를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가 70대 1명, 요 남성 1에 대한 요소를 눌렀을 때 이 남성 1과 관련된 확진자 수 지표, 사망자 수, 퇴원자 수 지표가 변경되고 지도에서는 70대 남성 1명의 남성의 이동 경로가 딱 표출되도록 변경이 됩니다.
지금 선택 모드는 단일로 되어 있는데 다중으로 변경해서요. 여러 성연령대를 동시에 선택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완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보기 쉽도록 그래프를 지도 아래로 옮겨볼게요. 그래프와 지도의 배치를 좀 변경을 해주고요. 지금 동작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30대 3명 클릭을 해보면 확진자 3명에 퇴원자 수 1명 이렇게 지금 요소가 변경되었고 3명 그리고 요 3명의 확진자 수의 이동 경로가 지도에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이 지금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상태로 변경되었죠. 저희 다중의 기능을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50대 남성 3명과 50대 여성 2명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 50대 5명에 관련된 지표 요소들이 변경되었고 지도에서도 50대 연령대의 확진자 이동 경로가 표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동작 기능을 그래프에 추가를 하였고요. 다음으로서는 확진자별 경로나 방문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이동 경로, 목록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목록을 보고 몇 번 확진자가 어디 갔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 목록,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 라인을 클릭해 주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록 탭에서 어떠한 필드를 표출할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동 경로 데이터에 확진자의 확진 번호, 나이, 성별을 목록의 요소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필드 이름을 중괄호 안에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넘버가 지금 확진자, 확진 숫자를 의미하니까 넘버라고 하는 필드의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요. 각각 데이터의 속성이 이렇게 넣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와 성별도 넣어주었고요. 이 넘버라는 거 옆에 이게 이동 경로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 넘버라는 필드 옆에 이동 경로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목록에서 몇 번 확진자 이동 경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탭에서는 이 목록이 이동 경로임을 알 수 있도록 확진자 이동 경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금 앞서서 그래프에 추가했던 것처럼 인터랙티브 상황판 제작을 위한 동작을 추가를 해볼 텐데 여기에서는 목록에서 12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클릭했을 때 지도에 12번 확진자 이동 경로만 표출되면서 해당 경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동시에 12번 확진자의 방문 위치만 지도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에 필터 기능을 걸어서 선택된 데이터만 지도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필터를 추가해 주고요. 확진자 이동 경로 라인에서 12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클릭했을 때 해당 클릭한 것과 동일한 12번 확진자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출되게끔 필터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위치도 필터링을 할 건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12번 확진자가 클릭되었을 때 12번 확진자의 방문 위치만 필터링 되도록 원본 필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 라인의 확진자 번호를 나타내는 넘버 필드와 대상 필드, 코로나 확진자 방문 위치 포인트의 확진자 번호를 나타내는 넘버 필드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12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클릭했을 때 12번 확진자의 방문 위치만 지도에 표출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특정 확진자를 클릭했을 때 지도의 확대, 이동, 깜박일 수 있도록 동작을 하나씩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깜빡이기, 이동, 확대, 각각 맵에 표시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동작이 추가가 되었다면 완료를 클릭을 하고요. 다음에 지도 옆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확진자 이동 경로 목록에서 예를 들어 17번 확진자 이동 경로를 클릭했을 때 17번 확진자 이동 경로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보여지고요. 17번 확진자 이동 경로 데이터랑 이 해당 확진자가 방문한 방문 위치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각각의 이동 경로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위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속성은 추가 세부 정보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위치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럼 속성 요소가 대시보드에 추가가 되고요. 이거를 아래에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요소를 추가를 했다면 헤더라는 것을 추가해서 대시보드에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 헤더를 넣어줄 거고요. 제목은 서울시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로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의 로고라든지 각종 지자체의 로고를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의로 로고를 하나 넣어줄게요. 로고의 색상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완료 눌러줄게요. 그렇게 대시보드의 요소들과 제목이 추가되었죠? 마지막으로 설정 버튼을 통해서 대시보드의 테마나 세부 요소 색상들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둡게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어두운 테마로 적용되어서 대시보드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확진자 관련 정보, 성연령대별 그래프, 이동 경로, 그다음에 확진자 속성 정보를 대화형으로 직접 조작하면서 파악할 수 있게 인터랙티브한 상황판의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한 요소들 외에도 이렇게 방역 정보를 표현하는 지표, 건물 방역 목록과 같은 것을 추가해서요. 방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건물 방역, 제가 이거 임의로 추가한 데이터, 이 목록도 마찬가지로 특정 건물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로 확대돼서 인터랙티브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방역이 예정된 건 아니고요. 데모를 위해 임의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요. 인터랙티브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이 지도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나 지도 밑에 깔린 이 데이터, 지자체 인구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지금 현재 대시보드에서는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65세 인구 데이터를 사용해서 서울시 동별로 노인 인구 비율을 지도화해서 우선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지역을 결정하는 데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번 확진자 이동 경로에서는 방문 위치 중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금 요 위치 중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 광희도 우선적으로 방역 인력을 배치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인구 통계 데이터로는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의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분포를 보고 마스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 자원 배치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시보드를 제작함으로써 데이터와 지도가 연동되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표출로 인터랙티브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추가 작업 없이 바로 상황판에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현 상황을 수치 및 그래프와 함께 위치 기반으로 지도에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데모는 마무리하겠고요. 데모에 활용한 제품과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은 발표 자료와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발표 자료는 웨비나 종료 직후 나타나는 서베이를 작성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코딩 없이 코로나19 대응 웹사이트 제작에 대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 스마트한 코로나 대응 어떻게 두 번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